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야 여유를 찾으려던 67세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든 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손주의 밥을 챙기고 기저귀를 갈고 재우고 달래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찾고 싶었던 것뿐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들, 그리고 그 희생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혜 씨, 67세.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퇴직 후의 계획은 소박했습니다. 늘 미뤄왔던 수채화 배우기, 친구들과의 여행, 그리고 남편과 함께 천천히 걷는 아침 산책, 그런 평온한 일상을 꿈꿨죠. 하지만 며느리 수진 씨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정혜 씨의 계획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을 쓸 수가 없어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혹시 손주를 봐주실 수 있으세요?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인데 걱정 마라. 손주 민준이가 태어난 날 정혜 씨는 병실에서 작은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발, 보드라운 숨소리, 살짝 움직이는 작은 입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보다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먼저 정혜 씨를 깨웠습니다.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트림을 시키고 재우기를 반복하는 일상. 허리는 아팠고 밤잠은 설쳤지만 민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두 팔을 벌릴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할미, 할미. 민준이가 처음 할미라고 불렀던 날 정혜 씨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느끼지 못했던 벅찬 감정이었죠. 며느리 수진 씨도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혜 씨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는 민준이를 키우면서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 두 아들을 키웠던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를 향한 사랑이 담긴 방식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안아주시면 버릇 나빠져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안 먹여요. 육아책에 보니까 스마트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시력에 안 좋대요. 처음엔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육아 방식도 달라졌겠지. 하지만 매번 자신의 방식을 부정당할 때마다 정혜 씨의 마음 한구석엔 작은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 엄마가 되어 예민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민준이가 열이 나자 정혜 씨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옛날부터 아이가 아플 땐 미역국이 좋다고 배웠으니까요. 어머니, 지금 21세기인데 미역국이요? 소아과 가야죠. 그 말에 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소아과에 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그 눈빛엔 어머니는 구시대 사람이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가?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어? 손주 키우느라 고생하는데. 며느리가 좀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정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민함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라는 걸. 민준이가 도를 지나면서 정혜 씨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민준이는 매 순간이 위험천만이었습니다. 모서리마다 쿠션을 붙이고 콘센트마다 안전캡을 끼우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정혜 씨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가 퇴근하면 그때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늘 민준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혜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봐주시긴 하는데 솔직히 좀 맨날 당 떨어진다고 사탕 주고 TV 틀어놓고 애 보고 육아법이 너무 구식이야. 그렇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공짜로 봐주시는데 뭐. 공짜, 그 단어가 정혜 씨의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침마다 끓인 미역국, 손수 만든 이유식, 밤새 달래며 재운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공짜라는 단어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돈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내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건가?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혜 씨는 민준이와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네를 태우고 미끄럼틀에서 함께 웃고 모래놀이를 하며 행복한 오후를 보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민준이의 옷에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옷 좀 보세요. 이거 비싼 건데.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그러니까 좀 조심해 달라고요. 어머니는 왜 맨날 민준이를 그렇게 더럽게 놀려요? 요즘 애들은 위생이 중요하다고요. 정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웃으며 뛰어노는 게 잘못인가요? 그날 저녁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만들고 있었죠. 어머니, 누가 저녁 준비하라고 했어요? 수진 씨의 말에 정혜 씨는 멈칫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저녁 때까지 있는데 해놓으면 너희가 편하잖아. 어머니, 그냥 민준이만 봐주시면 돼요. 집안일까지 하시면 제가 부담스럽다고요. 나중에 무슨 말 나올지 모르잖아요. 무슨 말이 나온다는 거지? 정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호의가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는 혹시라도 자신이 나중에 내가 다 해줬는데 라고 말할까봐 미리 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정혜 씨는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여보, 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어? 며느리가 너무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간섭을 너무 한 건 아닐까? 당신은 그저 손주를 사랑하고 며느리를 돕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게 무슨 잘못이요? 하지만 정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사랑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특히 그 사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며칠 후 정혜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날 아침 정혜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민준이를 못 봐줄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요. 진짜 오늘은 안 돼요? 미안하다. 어제부터 열이 나서.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전화가 끊긴 후 정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의 그 한숨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짐이 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수진 씨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회의는 결국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약 먹었어. 걱정 마라. 어머니, 앞으론 정말 부탁이에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준비할 수 있게. 그 말에는 따뜻함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정혜 씨는 다시 민준이를 봐주러 갔습니다. 감기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며느리에게 부담을 줄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민준이가 우유를 쏟았습니다. 정혜 씨는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할미, 미안해. 괜찮아. 우리 민준이 실수할 수 있지. 그때 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그러면 어떡해? 할머니 힘드시잖아. 아니야, 괜찮아. 애가 실수한 거지. 어머니는 맨날 그러시니까 민준이가 버릇 없어지는 거예요. 애가 잘못하면 혼내야죠. 정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민준이는 아직 3살이야. 실수할 수 있어. 그게 성장 과정이고. 어머니, 제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냥 아이만 봐주시면 돼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간섭. 정혜 씨가 지난 3년간 해온 모든 것들이 그 한 단어로 정리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끓인 미역국, 허리 아파도 안아주고 재운 밤들, 아플 때도 참고 달려온 날들, 민준이의 웃음 하나에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게 간섭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정혜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를 재우고 짐을 챙기고 조용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진아, 내가 많이 미안했구나. 너무 나서서 오히려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좀 쉬면서 지낼게. 민준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정혜 씨가 떠난 다음 날 수진 씨는 아침부터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 했지만 대기가 길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알아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회사 가야 하는데. 민준이는 울었습니다. 할미. 그제야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있었는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남편과 번갈아가며 봐야 했지만 남편도 회사 일이 바빴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 씨는 지쳐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챙기고 민준이를 씻기고 출근 준비를 하고
퇴근하면 민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열이 났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먹여야 할지, 병원은 언제 가야 할지 그때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미역국, 열이 날 때마다 이마를 짚어보시던 손길,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라며 안심시켜주시던 목소리. 수진 씨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했구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육아 방식이 달랐으니까.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었어. 나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바라실까봐, 나중에 내가 다 해줬는데 라고 말씀하실까봐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미리 선을 그어버린 거지. 근데 어머니는 그냥 민준이를 사랑하셨던 것 뿐이었어. 그리고 우릴 돕고 싶으셨던 것 뿐이고. 그날 밤 수진 씨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뤄뒀던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고 친구들과 가벼운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남편과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오랜만에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할미하고 부르던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수진 씨와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미.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희 씨는 그 작은 몸을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정희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너무 나만 옳다고 생각했나봐. 너희 방식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저 민준이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려던 거고요. 그걸 제가 간섭이라고 말해버렸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정희 씨는 일주일에 3일만 민준이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삶을 위해 쓰기로 했죠.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방식과 달라도 그것도 사랑의 한 방식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아, 너도 고생이 많구나. 엄마 노릇이 제일 힘든 거야. 민준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했고 정희 씨는 여전히 손주가 예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관계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희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나도 나를 되찾았고 며느리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래도 당신이 많이 힘들었잖소. 힘들었지. 근데 깨달은 게 있어. 사랑은 주는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 받는 사람의 존중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 된다는 거.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의 희생, 자식의 효도, 형제의 도움, 며느리의 순종, 시어머니의 배려. 하지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존중 위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됩니다. 정혜 씨와 수진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요? 당신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나요? 당신은 받는 사랑에 감사하고 있나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이 사라질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연함 대신 감사를, 요구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시니어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